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방송 때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개발자로서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개발자의 3년 차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발자로 시작할 때 일단 다른 개발자분도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한 가지 언어를 최소한 3년 이상은 하세요. ASP가 됐든 PHP가 됐든 자바가 됐든 JSP가 됐든 간에 한 가지 언어를 3년은 하세요. 3년 정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로직에 대한 이해도, 뭐 DB에 대한 쿼리 작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고 단위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남이 짠 코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단계, 그 단계가 바로 일을 시작한 지 3년째입니다. 3년째가 되면은 이제 코드들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짠 코드도 점점 이해를 하게 되는 단계에 오게 돼요. 일단은 처음에 시작은 웹 개발자로서 들어갈 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젊은 시절에 시작을 하되 뭐 이렇게 대기업을 꼭 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일이 많은 곳을 가세요. 일이 많은 데를 가서 거기에서 최대한 3년 동안 많은 걸 배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배울 때 그 회사에 사수분이 있을 텐데 그 사수분이 정말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뭐 사람마다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저는 제가 겪었던 사수분들은 대부분 다 착하고 선하신 분들이라 제가 모르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많이 알려주셨고, 거기에서 제가 많은 눈을 뜨게 도와주셨던 분들이 다 저희 사수들이었고, 그분들한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 또한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뭔가 웹개발자로서 뭔가 꿈을 펼치고 싶은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안내를 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버 방송을 시작을 한 거고요. 3년쯤 돼서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알겠다, 사실 그 알겠다는 느낌을 갖기는 해도 그거는 내 기준이지 사실 뭐 5년 차, 10년 차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또 달라요.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한 3년 동안은 한 회사에서 이직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하세요. 그래서 3년쯤 지난 다음에는 한번 이직을 고려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일하던 분야가 웹 에이전시, 홈페이지를 막 찍어내는 그런 회사였다면 뭔가 이제 그 웹 에이전시가 아닌 뭐 좀 더 다른 곳, 이제 뭐 ERP나 아니면 뭐 인사 정보를 다루거나 아니면은 무슨 물류 시스템을 다루거나 뭐 이런 다른 회사들, 어떤 회사든 간에 그 회사에는 다 전산 개발자들이 필요하고요. 그 전산 개발자로서 그쪽 분야를 좀 익히는 것도 어떤 분야든 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3년 차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특정 사이트 하나를 얘기를 한다면 잡코리아를 한번 보세요. 잡코리아 개발자 쪽을 보시면은 각종 언어별로 모집 공고가 있을 겁니다. 그 모집 공고를 보고 그 모집 공고 내에 각 언어별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어떤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지를 거기에 상세히 적어놔요. 그것들을 좀 적어놓고 가장 많이 찾는 분야들, 어떤 업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찾는지를 보고 그 분야에 관련된 회사를 가세요. 저는 그렇게 했고요. 그 회사에 가서 해당 업무를 좀 더 많이 익히고 그쪽에 어느 정도 업무 숙련도를 높이는 거는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또 한 군데서 또
오래 계시도록 하고요. 저는 웹 개발자로서 한 8년 정도를 정규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8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3년 차에 이직을 고려하되 잡코리안의 이런 그 모집 공고에 있는 어떤 분야의 업무를 많이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쪽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찾아가서 뭔가 업무를 익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각 분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인사 업무, 뭐 ERP, 이제 기업 회계에 관련된 업무이고요. 회계 자산, 회계부터 시작해서 회계뿐만이 아니라 ERP는 모든 자산에 대한 관리하는 업무를 ERP라고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쪽 업무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 가서 그거를 익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있다면 금융 쪽 회사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쪽 금융 쪽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를 찾아가서 거기서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이 개발자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물류 유통하는 회사에 가서 또 일을 했었고, 물류 유통하는 회사를 끝나고 나서는 교육, 에듀 쪽 관련 회사에 들어가서 이러닝 쪽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러닝에서 거의 5년 이상을 있었으니까. 이래서 이러닝 쪽은 많이 그런 업무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는 편이라 지금도 이러닝 관련된 다른 프리랜서 일이 들어오면은 제가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이러닝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무 분야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분야를 하나 아니면 두 개, 되도록 2개 정도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 업무를 가질 수 있도록 특화돼서 그쪽 업무를 좀 더 많이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서 3년 차 끝난 다음에 2년 동안 어느 한 분야를 공부를 하고 2년 공부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한 2년짜리 다른 또 업무를 또 익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7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내 업무를 총괄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한번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 업무에 맞춰서 8년 차부터는 글쎄 내 실력, 솔직히 저도 실력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 그런 부족한 실력이라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회사를 찾아서 프리랜서 일은 이 웹개발자 일을 시작한 지 8년 차 정도부터는 한번 도전해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일이라는 게 아무래도 비정규직이고 좀 많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좀 그거에 금전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대신 업무를 맡게 되면은 일반적인 정규직보다 좀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물론 복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복지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대신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으니까 급여 수준을 너무 높이진 마시고요. 처음 프리랜서를 한다면 너무 높이진 마시고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나중에 또 달라질 수 있고요. 보통 운영 업무와 SI 업무가 있습니다. 운영 업무 같은 거를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운영 업무로 먼저 접근을 하신 다음에 운영에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SI, 그러니까 그 업무 구축 그쪽 팀으로, 프로젝트 팀으로 옮겨가셔서 더 이제 경험을 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운영 쪽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8년차 정도 업무 경력이 쌓이면 400에서 500 정도 선을 받을 수가 있고요. SI 같은 경우에는 SI도 처음에 첫 프리랜서로 나온다면 400에서 500 정도를 벌 수 있는데 이제 연차가 이제 프리랜서 연차가 쌓이게 되면은 운영 쪽은 많이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400에서 500, 500에서 600 사이 많이 오르면은 10년 차가 돼도 10에서 15년 차가 돼도 보통 500선이 운영이고
이제 SI 쪽으로 가면은 이건 제 기준입니다. 더 많이 받으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꼭 제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진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제 주위에 만난 분들 중에는 정말 많이 받으시는 분은 월급이 거의 700 정도 되시는 분도 많이 만나 뵀고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었으니까 일단은 기본 3년 동안은 정말 일을 많이 시키는 회사를 가셔서 정말 일을 많이 해보시고 정말 많은 경험을 쌓으세요. 갖가지 프로세스 뭐 하다못해 뭐 레이어로 윈도우 팝업을 띄우거나 그 윈도우 팝업 띄운 걸 드래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에이작스를 써서 뭐 서버와 통신을 한다거나 콤보 박스를 통해서 에이작스 통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한 번씩 경험해보고 쿼리도 어떻게 짜면 좋은지 그 쿼리를 짤 때도 그 회원 수가 10,000명일 때와 20,000명일 때와 10만 명일 때와 100만 명일 때가 다 다릅니다. 10만 명이 넘게 되고 100만 명이 넘게 되면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하고 많이 더 노력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이 해보시기를. 절대로 웹 개발자라는 게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많이 지치고 하실 거예요. 그 기간이 보통 처음 시작부터 5년 정도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차츰차츰 업무 강도가 익숙해지면서 좀 차츰차츰 이제 더 익숙해지고 더 빨리 끝내게 되고 더 편해지고 하는 시기가 바로 업무 시작하고 5년 차가 될 겁니다. 5년 차 이후부터는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더 빨리 집에 가는 그런 시기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5년 차가 돼서 또 어려운 건 또 어렵고요.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내서 이겨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야든 다 힘들어요. 어떤 업무 분야든 다 힘드니까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업무를 하든 영업을 하든 뭐 다른 세일즈를 뭐 영업을 하든 뭐 다른 쪽 뭐 다른 기술직이든 다른 전문직이든 경영이든 경제 쪽이든 어찌됐든 간에 모든 분야는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들고요. 그거를 힘들다고 회피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이쪽 일을 시작을 했다면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끈기고 인내예요. 어떤 영화에서 들었던 대사 중에 하나가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입니다.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살아남으시고요. 더 높은 대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IT 개발자로서 좀 더 많은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 저는 되게 수능 하면은 좀 할 말이 좀 있는 게 되게 저는 굉장히 공부를 못했어요. 이 공부 못하는 제가 어떻게 대학을 가게 됐고 전문 대학을 가게 됐고 전문 대학에서 또 어떤 노력으로 4년제 대학을 갔고 4년제 대학이 나왔다는 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을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온몸으로 겪어봤던 사람입니다. 그걸 좀 그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공부는 시기가 중요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더 나갈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이걸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중에는 공부를 정말 못하는 분들 대학은 꿈도 못 꾸지 나 같은 성적으로 무슨 대학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다음 주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 굉장히 공부 못했는데도 대학을 갈 수 있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 중에 하나 산업체 특별전형 아닙니다. 엄연히 시험 봐서 당당하게 들어갔고 당당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더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다음 방송을 혹시 보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아직 조회수가 얼마 안 돼서 보시는 분들도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다음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